검찰이 말이에요. 논두렁 시계시계 망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을 김 기자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 31일 재판에서요. 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모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2017년 7월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다.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한 10년 벌어서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을 잘 살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제 재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정경심 교수가 차명 계좌 거래 등을 한 결정적인 동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이런 내용들인데 금수저, 뭐 부의 세습 같은 등등의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이 과거 이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우리 후손 대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저거를 공개한 거예요.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가 본인 동생한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 사는 거다 등등의 발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판에서 알려지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니 검찰의 저 문자 공개는 논두렁 시계 사태 다시 벌어진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정경심은 이미 건물주이고요. 상속 재산도 상당해요. 왜 이렇게 검찰이 수사로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망신 주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검찰은 아니요. 정 교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 제시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반박에 나섰는데 우리 오 부서장 보시기에는 정경심 교수 측의 발언이 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다라는 이어지는 내용들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노후를 위해서 빌딩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어떠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 발언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코링크 P의 실소유주고 자신이 투자한 것이고 그리고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나왔던 것, 돈을 받은 것이 투자금이냐 이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사결정을 코링크 P에 살 때 이창권 부사장과 조범동이 상의해서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 결정하는 구조다. 그 실소유주는 이봉직 회장이 맞다. 이거거든요. 그럼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 또는 경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본시장법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빌딩을 가지기 위해서 차명 투자도 했고 코링크 P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증거로서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강남에서 빌딩을 사고 싶다라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휘두른 그런 정황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바람 가지고 꿈 가지고 이걸 혐의를 입증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망신 주기에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오 부서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혹시 다른 생각까지? 네. 우선요. 재판의 원칙은 공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늘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공개하게 되죠. 요즘에 그게 어떤 검찰 수사 기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가장 핵심은 민정수석으로 남편이 간 이후에 왜 금융범죄를 실행하게 됐느냐. 이 동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동기를 뒷받침하는 것 동생에게 강남의 빌딩을 사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민정수석으로 갔는데 주식을 백지위임하지 않고 온갖 위법과 불법을 하게 된 동기 이거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망신주기라고 볼 수는 없죠. 망신주기라면 공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브리핑이라든지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흘렸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이야기가 안 됩니까? 이런 예. 공판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논두렁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허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2009년에 빚어졌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국정원의 한 간부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건넨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특정 방송사에 흘려줬다라는 거예요. 예, 예. 네. 거기서 빚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때 나쁜 빨대를 찾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대요? 또 하나. 이게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미디어오늘은요. 네. 추녀 매체예요. 2017년 11월 15일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국정원은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는 방안을 제외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 측에서 논두렁식의 언론 플레이 지시 감안자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정경심 씨처럼 무슨 강남에 빌딩 사려고 했고 불법과 위선을 뭐 다 부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본인의 말과 결과적인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결국에는 예. 비극적인 죽음까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당기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이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논두렁식의식 망신주기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기자 누군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진중권,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말 그대로 동료 교수였죠.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뭐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쪽의 반박은 얄팍한 언론 플레이고 노 전 대통령의 꿈이 고작 강남 건물을 사는 아이고야. 것이었냐라고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받는 의혹처럼 아들, 딸 명문대 보내려고 서류를 위조했나 아니면 주식 투자로 4억 4천만 원을 16억 으로 불렸냐 아니면 남의 명의로 금지된 투자를 했습니까? 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고작 강남 건물 사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일갈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뭐 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뭔가 내용이 좀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지금 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일종의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른 좀 논란을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맞아. 옛날에 참 그거 있었어. 아마 시청자분들 아하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 소위 이제 키스트라고 하죠. 키스트. 근데 김 기자, 우리 그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하는 그곳의 조형물에 조민 씨 이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런 점들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뭐 허위로 인턴을 했는지 마느니 여러 각종 의혹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여기 이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키스트에 무슨 조형물이 있고 거기 지금 조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키스트를 진짜로 비롯된 나머지 26,000명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살아있잖아. 이런 말 하는 적이 있어요. 누구 한 명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 한다고. 지금 조국 한 사람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 끝에 키스트가 조민 씨의 이름을 지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이라는 게 50주년 기념 조형물에 뭐 여길 거쳐간 사람들 이름 다 쓰느라 조민 씨 이름도 포함이 됐었는데 삭제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또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론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왜 50주년 그 조형물에 보면 조민이라는 이름이 저기 보세요. 저기 쫙 사람들 이름 다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뭐 2만 몇 명이더라? 2만 6천 명의 이름이 저기 다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조민이었는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 키스트에서 한 달 동안 인턴 계약하고 이틀만 출근하고서 3주간 인턴했다. 이렇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발급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정경심 교수랑 이 발급해준 연구원이랑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 발급된 거니까 조민 이름 삭제하겠다 이겁니다. 정 의원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이 이병건 원장이 당연히 저런 이름이 있었을지 몰랐죠. 그런데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실 연구하기도 바쁘고 행정하기도 바쁜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1966년 키스트가 처음 만들어진 게 66년이에요. 예. 그때부터 2016년까지 키스트에 근무한 총 거쳐간 사람 총 2만 6천 명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1개월 미만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자진해서 퇴직한 사람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워버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23명이 나왔고 아이쿠야. 당연히 이제 조민 씨는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이고. 참 좀 어이가 없는데 어떻든 키스트 입장에서는 한번 정리할 일을 정리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인이 돼 있던 조민 씨의 이름이 이제 지워지게 됐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